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쪽집게 리오입니다. 네, 오늘까지 시장이 진짜 핫합니다. 네, 지금 이게 저기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요즘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소리만 나와가지고 이번엔. 예전에는 목소리만 안 나오고 얼굴만 나오더니. 네네네. 네. 오늘 뭐 각도기님이 오늘 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하루 대신해서 자리를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새로운 조합인데. 네네네. 네, 오늘 코스피 0.4% 상승, 코스닥은 1%나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드디어 9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네. 오늘 또 장이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네요. 코스피에서 한 4천억, 코스닥에서 한 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둘 다 2천억 가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물가 지표가 PPI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낮게 발표가 되면서 달러 지수도 좀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밑돌았습니다. 1,299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가 포스코 퓨처엠이 13%나 급등을 하는 바람에 1등 기록을 했고요. 철강금속에서도 뭐 철강주라서 올랐다기보다는 뭐 사마알미늄, 현대 비엔지 스틸, 포스코 스틸리온, 조일알미늄, TCC 스틸, 포스코 홀딩스, 남선알미늄 다 2차전지 걸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이끌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상승은 2차전지 종목들이 거래소도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끌지 않았나. 네,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다 이게 올랐어요. 저기 배터리 아저씨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참 영향이 큽니다. 최근에 그 배터리 아저씨가 저기 우리 각도기님을 자꾸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각도기님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가격이 좀 높다 가치 대비해서 뭐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거야. 뭐 누구든지 뭐 밸류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시장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과를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뭐 옳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배터리 아저씨가 뭐 판관 포청청도 아니고 뭐 그런 거를 어떤 가치를 뭐 판단할 수 있는 뭐 신이 아니잖아요. 뭐 각자 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걸로 그걸 가지고 뭐 비난을 막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각도기도 좋아하지만 배터리 아저씨도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많은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건데 좀 오해가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비난을 하시는 건 또 옳지가 않다. 가치 평가에 대해서 산업을 뭐 나쁘게 보는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제를 이걸 안 보시지만 뭐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각도기님이 저희가 뭐 기관들 공매도 쳐놓은 것처럼 공매도라고 나쁘다고 뭐 가치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저희는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저희 생각을 전달을 하는 거니까 저희 생각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또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또 비난받을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사과를 했지 않겠습니까? 뭐 2달 전에도 이차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각도기님이 시장을 알아서 잘 못 봤으면 그냥 뭐 좀 그렇죠. 못 먹으면 되는 내가 뭐 공간은 다 내가 가져가는 거죠. 각도기님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시겠죠? 뭐 성실한 분이니까 앞으로 뭐 잘하면은 뭐 저를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다른 걸로 또 드셔가지고 그래요. 다른 걸로 그냥 또 손가락만 빠는 상황이 아니기 그래요.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상처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상처 좀 약간 감성이 메말랐어. 오히려 유명해져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명해? 아니 이 욕 먹어서 때문에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대요. 각도기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나? 있겠죠. 뭐 여하튼 뭐 제가
배터리햇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욕먹은 분들이 근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욕을 좀 먹었으면 좋겠네. 되게- 나도 유명해지게. 네, 유명해져야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나 욕을 안 먹겠네. 안타깝네. 욕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 많이 올랐던 것들도 이제 뭐 2차전지나 포스코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주들도 반등 좀 했고요. 유통에서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19%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뭐 소부장 섹터가 2, 3%대씩 많이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1.5% 정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뭐 자동차 부품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뭐 현대 기아차도 한 1.5% 가까이 하락을 했고 다른 부품주들도 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의약품 섹터에서도 뭐 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뭐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다소폭 마이너스에서 의약품 섹터도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그래도 급등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간암치료제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라는 거는 이제 뭐 생명이 위태롭거나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치료제의 품목 허가 이전이더라도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뭐 난치성 소세포폐암, 뭐 진행성 췌장암 여러 가지 신규 임상도 진행 중이고요. 신라젠도 이제 고형암 치료제 국내 1상이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고 메드팩토도 대장암 환자 대상 글로벌 3상 준비 중인데 상반기 내로 임상 시험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뭐 임상 중인 이런 회사들이 오늘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뭐 두 자릿수도 상승하고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이처셀도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17% 정도 급등을 했고요. 티슈진, 매지온, 매드팩토 다 임상 걸려있는 회사들 많이 좋았습니다. 이게 순환매가 조금 도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2차전지만 주구장창 가다가 이제는 바이오로도 조금 좀 아니 뭐 지수가 오르니까 뭐 돈이 좀 뭐 번 사람들도 있고 풍선 효과가 나오잖아요. 보통 뭐 키 맞추기도 해야 되고 지수가 오른 영향이 좀 크죠. 그리고 뭐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고 네네. 이제는 차익 실현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 물량이 좀 다른 데로 일단 퍼져나가는 이제 거죠.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제약바이오가 금리에 제일 취약하잖아요. 미래 아까 박셀바이오 얘기도 하죠. 돈 언제 벌지 모르거든요, 이 회사. 미래 그 가치를 엄청나게 땡겨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뭐 할인율이 높으면 가치가 뭐 현재 가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앞으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그또 가치를 또 크게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또 약간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의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돌고 순환매도 좀 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리 하락기 초반 국면에는 항상 이 헬스케어가 제일 뭐 업종 상승률 주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좀 그런 모습이 근데 또 보입니다. 옥석을 좀 가리셔가지고 나쁜 종목들 하지 마시고 근데 바이오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뭐 좀 그래도 좀 문제 없을 만한 그래도 그 CEO가 좀 이렇게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하시면 되죠. 왜냐면 그 최근에 셀리볼인가? 네. 맞나요? 셀리볼이? 그것도 뭐 문제 많이 생겨가지고 뭐 상폐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좀 가려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19% 정도 급등을 했고 했는데 일단 연초부터 포스코 홀딩스의 100% 자회사였던 포스코 에너지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병한 이후에 바로 이제 어제 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총이 지금 한 4조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는 23조 원으로 높이겠다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뭐 한 7년 만에 5배 정도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 합병 이전에도 비슷한 목표를 언급했는데 그때는 기업 가치를 2030년에 13조 원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3조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뭐 합병한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이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하는 모습이 오늘 좀 보여가지고 많이 급등한 데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 대비해서 뭐 주가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퍼가 10배가 안 되니까요. 네, 뭐 합병한 기준으로 영업이익 합치면 1조 원이 넘으니까. 아 그런가요? 예. 그럼 뭐 싸네요. 지금 퍼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싸다고 뭐 사라는 얘기가 아닌데 깜짝 사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 뭐 근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포스코 엠텍도 23% 올랐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6%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알루미늄주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알루미늄은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 수입에 200%나 관세를 때려가지고 글로벌 재고가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추가로 러시아가 좀 이 금속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면서 이 우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 남선알미늄, DI동에 오늘 다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5천억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할 거다. 보통 이렇게 큰 규모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 뭐 시총 대비 이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보통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 할증을 적용을 받는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이게 사실 공시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막 발행 막바지다, 뭐 협상 막바지다라고 하면서 단독 보도로 먼저 소개가 됐는데, 어쨌든 이 보도가 만약에 맞다면 발행가에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10% 할증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할인 발행에서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 할증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번에 그 하이닉스 교환사채 발행할 때 그거를 보고 급하게 바꾼 거 아닐까? 야 하이닉스도 야 이런 지금 실적 안 좋은데 업황도 안 좋고 근데 할증 발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할인 발행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할증 발행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거 제 개인적인 그냥 내피셜입니다. 뭐 바꿔도 투자자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니까 따라주네요.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하이닉스 뒤밀면 되잖아. 야 이렇게 지금 별로 안 좋은데 할증 발행 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최근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뭐 공매도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반면에 또 기관 투자자들도 무조건 다 공매도 치는 세력은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게 보고 장기 비전을 가지고 뭐 투자를 결정을. 참고로 저희는 전혀 공매도 세력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공매도의 공짜도 모릅니다. 저희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뭐 신한이라고 다 공매도, 그러니까 그걸 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신한 창구로 공매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건 저희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로커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통로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해명을 해도 안 욕을 먹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냥 넘어가는 거. 하여튼 저희는 믿어주세요. 저희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왜냐하면 주식을 매수할 때 고객이 개인 투자자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매수한다고 저희 게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근데 또 이것도 또 공매도 기회도 제공해줬다고 또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그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각도의 TV에서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저희랑은 뭐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전혀 뭐 그런 기관이라든지 저희 회사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뭐 공매도가 주가 안 떨어뜨리면 저희도 그게 좋습니다. 워낙 롱 포지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타로 뭐 낙폭 과대 업종들 중에 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은행이나 뭐 건설 쪽도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은행은 뭐 별다른 호재도 없는데 워낙 많이 빠져서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10%대, 하나금융 8%대, KB나 신한도 6%대 정도 많이 올라왔고, 미국 은행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주주환원 기대감에 급등했던 게 도로 다 원점으로 되돌아왔는데, 은행업 본업에서 얼마나 실적을 많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출 증가율이 일단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뭐 장단기 금리차가 뭐 역전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은행들이 조금 대출 여력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출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NIM 이 순이자 마진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그냥 그렇고,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막 ROE 막 20%씩 나오고 이런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워낙 꾸준한 건 꾸준한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주주환원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침체 우려가 좀 불거지니까 사라져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반면에 뭐 좋은 부분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있다. 근데 뭐 은행이 투자를 하는 환경 중에 오늘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런 은행 위기라든지 미국발 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다 뭐 해결되는 걸로. 사실 또 위기가 은행발 위기가 와가지고 막 은행주들이 여기서 막 20-30% 빠진 또 가능성은 또 지금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방식은 다양하고 니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배당을 내가 뭐 연 6% 이상 받으면서 나는 그 정도면 주가가 뭐 조금 뭐 움직이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또 떨어져 있어서. 근데 또 모멘텀 투자라든지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은행주 지금 사기가 좀 쉽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 퇴직연금에서 좀 샀습니다. 퇴직연금으로 IRP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뭐 은행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축은행에서 이 찌라시도 돌았어요. 뭐 저축은행에서 뭐 PF 결손금이 1조 원대 발생해서 지급 정지 예정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문자가 많이 돌아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좀 인출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게 이게 그분이 부자네. 5천만 원 이상 갖고 계신가 보네. 근데 사실 5천만 원 이하여도 보통 이런 소식이 들리면 많이 빼거든요. 이게 그래요? 예, 예금보호 한도 적용이 되더라도 언제 받을지 또 모르잖아요. IMF 때도 물론 국가에서 배상을 해줬지만 그 기간이 또 오래 걸렸다고 하니까 뭐 며칠만에 나올 수도 그런데 있지만 중간에 모를 수도 빼면 있어요. 이자 안 주잖아요. 이자요? 아니 뭐 정기예금을 들었다면 페널티 금리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막 지급 정지 막 이런 사태가 오면 네, 그래서 많이 실제로 뺀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찌라시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문자로 왔는데 뭐 02 이런 번호가 아니라 010 번호로 오면서 누가 보내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초 유포자를 연락을 해보니까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별다른 해명을 못 한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찌라시였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어쨌든 하는 총재가 요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찌라시들이 혹시나 발단이 돼서 진짜로 뱅크런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뭐 AI 모니터링을 통해서 빠르게 이 가짜 뉴스도 잡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러는 것도 최근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뭐 PF 때문에 뭐 크게 이게 문제가 또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주택 가격이라 요즘 이제 주택 가격도 이제 얼추 이제 바닥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금리도 이제 좀 떨어지고 있고 뭐 미국 시장도 미국 금리도 이제 고점 뭐 확인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제 짧은 소견으로는 뭐 5월달 뭐 6월달 그런 위기설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 네. 항상 뭐 이런 것 뭐 얘기 나오면 뭐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제가 뭐 너무 이것도 낙관적으로 뭐 보는 건지 사람마다 모르겠습니다만. 다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이철원 집처럼. 그럼요. 예, 여기 이거 다 알수 있죠. 모셨던 이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뭐 한 3년 더 떨어진다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반등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모를 일이야. 네, 근데 뭐 모를 일이에요. 부실이 만약 발생한다면 부동산 쪽에서 PF가 그래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연말에 또 만기가 되는 것들 잘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PF 비중 많은 이제 뭐 이금융권이나 이런 회사들은 조금 작년 11월 달에 그때가 제일 큰 영향 아니었을까요? 그쵸, 그 10월 달에 뭐지? 레고랜드. 레고랜드 때문에 막 난리 났었던데 그때 뭐 정부에서 뭐 긴급 자금 투입하고 뭐 그게 그 정도면은 더 굉장히 큰 액션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해 그런 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왜냐면 금리도 그때보다 뭐 다들 뭐 CP 금리나 이런 거 내려와 있어서 내려왔죠. 그렇게까지 뭐 왜냐면 금리가 바로미터잖아요. 이게 뭐 위험하다 그러면 튀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현재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상승했는데 그래도 이 포모를 느껴서 돈을 벌어도 옆에 더 번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충분한 행복감을 만끽 못 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은 것 같아요. 몰빵 쳐서 벌어야 되는데.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